예, 안녕하세요. 매광공무원 전문 상담 건설사태 장명신이라고 합니다. 합격을 만드는 2025 수험의 룰입니다. 세 가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개편되는 시험 제도와 어떤 진로를 선택하냐, 그리고 마지막 초시생 대 재시생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제도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의 출제 기조 변화,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결정 방식, 그리고 지방지 취급의 과목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국어, 영어 출제 기조 방식이 뭐냐? 기존에는 지식 암기 위주의 시험이었어요. 이제 암기형 문제. 앞으로는 현장 직무 중심의 이 밀접한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시험 제도가 변화하겠습니다. 이 국어 과목입니다. 국어는 문법, 추론, 문학, 어휘 각 영역들이 이제 독해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영어, 문법, 생활영어, 독해, 어휘 같은 파트가 다 실용성에 관련한 문항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설명해주실 국어, 영어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최종 합격자 결정 방식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5과목 동점자가 있다. 그러면 둘 다 합격을 했었어요. 네, 앞으로 바뀌는 시험에서는 이 공통 과목 제외한 전문 과목 2과목 점수가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전문 과목이 높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시험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A 학생과 B 학생. 기존의 시험 제도에서는 450점, 450점 동시에 동점이다. 둘 다 합격을 했어요. 앞으로는 시험 제도가 바뀝니다. 아무리 같은 점수라고 해도 국어, 영어, 한국사 점수보다 이 전문 과목 점수가 높다. 그래서 보시면 150점이면은 180점보다 적죠. 같은 450점이라도 이 학생이 이제 앞으로 합격하는 시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문 과목, 전문성에 대해서 강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식 자체는 2022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에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고 필수 과목화됐고 23년, 24년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에 전문 과목은 좀 난도가 높게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앞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지 취급도 피셋이 도입이 됩니다. 언제부터? 2027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기존의 시험 제도에서는 국어가 들어갔습니다. 지방지 취급에서는. 근데 앞으로 27년부터는 1차 피셋이 들어가고 나머지 전문 과목, 영어, 한국사는 똑같이 대체가 됩니다. 자, 진로 선택 중요합니다. 어떤 전공을 했냐, 어떤 진로이 유리하냐.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진로이 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공별로 유리한 진로를 볼게요. 법학 전공. 아마 이 중에도 대다수가 법학이나 이 행정, 정치 쪽을 전공했을 것 같아요. 법학하신 분은 당연하게 법을 많이 배웠으니까 법원직, 혹은 검찰직, 교전직 같은 공안직군들 추천드리고요. 이 행정, 정치 쪽은 일반 행정이랑 교육행정 이런 쪽 부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경영 이분들은 세무직이나 관세직 같은 전문성 있는 진로를 추천드리고 공학계력 이분들은 기술 진로를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이제 어문이나 인문 쪽 하신 분들은 이 국어, 영어 쪽에 좀 강점이 있을 거예요. 언어 쪽이. 그분들은 일반 행정이나 교육 행정 쪽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 전공이나 강점 과목에 따라서 유리한 진로는 그 학습 시간을 줄여주죠. 우리가 5과목 보는데 1과목, 2과목이라도 어떤 다른 학생들보다 강점이 있다. 훨씬 더 학습 시간 줄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높은 합격 가능성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진로별로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일반 행정고에서 철도경제까지. 여기 나와 있는 직군들은 국가직 진열 기준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일반 행정이나 교육 행정, 이 세무직은 국가직도 볼 수 있고 지방직도 볼 수 있는 진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정 진열마다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점 있는 과목이나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강렬하다. 그런 진로를 선택해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간 선발 인원을 볼게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공무원 인기가 점점 줄어들 만큼 출원 인원도 줄어들게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 25년 시험 나왔거든요. 9급 국가직 인원 자체가 일반 행정직은 340명 정도 뽑고요. 세무직은 875명 정도 뽑고요. 교정 검찰직도 거의 200, 500 정도 뽑아요. 그래서 아예 확 줄어든 건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00명 이상 보는 진로들은 목표에서 본 것처럼 일반 행정이나 세무직, 관세직, 교정직, 검찰직, 출입국 관리직 이런 직군들이 25년 시험에서는 100명 이상 뽑는 진로 중에 하나예요. 많이 뽑을수록 합격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겠죠.
연간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이게 출원 인원과 이거 우리 모집 인원 그리고 경쟁률을 한 번에 한 표에 넣어봤어요. 이 출원 인원 계속 줄어들고 있죠. 출원 인원은 뭐냐? 접수한 인원이에요. 올해 시험 보겠다. 그 전에 시험 받겠다. 한 4만 명대에서 한 2년 전부터 3만 명대 확 줄었어요. 만 명대가. 그만큼 우리 경쟁자들이 확 줄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모집 인원은 큰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400에서 300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에 반해서 경쟁률 자체만 보게 되면은 확 떨어졌어요. 최근 2, 3년 동안. 그만큼 앞으로 시험이 있을수록 경쟁률은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감히 예상하건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준비하시더라도 기존에 뭐 언론에서 말하는 공무원 시험 어렵다, 경쟁률 너무 힘들다 그런 것들 특정 직렬에 대해서 강조한 거고, 이 일반 행정 직렬에서는 그만큼 경쟁률이 심하지 않는 직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격선 볼게요. 교육행정 엄청 높죠.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행정, 경찰, 우정사업본부 요 세 개의 표시를 좀 색깔로 치는 거는 우리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이 5가지 과목을 보는 거 일반 행정 직렬이거든요. 일반 행정 직렬 중에 이 일반 행정 전국과 경찰 행정, 우정직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목을 공유하는 직렬이에요. 대신에 이 직군 중에 3개에 다는 못 보고 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역대로 한 3개년 정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1, 2점 정도 낮아요. 일반 행정 전국보다는 경찰 행정이나 우정직 자체가. 그래서 혹시나 우리 내년에 시험을 보실 분들은 내가 일반 행정 전국하기 약간 부담스럽다. 그럼 전략적으로 좀 바꿔서 이 경찰 행정이나 우정직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교정직 같은 경우에는 매해 최하점이에요. 60점, 70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대체적으로 도표를 볼게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23년, 24년 비교를 해봤습니다. 교육행정 항상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 일반 행정 점수는 이 정도대, 세무직, 교정직은 이 정도 점수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큰 변화는 생각보다 없어요. 합격선 자체가. 그리고 경쟁률도 볼게요. 경쟁률 어마무시하죠. 교육행정직 거의 100, 200대 왔다 갔다 해요. 네, 일반 행정 직군들은 생각보다 그 경쟁률이 심하지는 않아요. 70대 1, 뭐 우리 경찰행정 같은 경우에는 확 줄어서 36대 1, 우정직 같은 경우는 더 줄어서 19대 1. 뭐 그만큼 확 줄어든다. 그래서 경쟁률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어마무시하지 않다. 충분히 준비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 교정직 아까 합격선이 제일 낮다고 했죠? 합격선이 낮은 만큼 경쟁률도 굉장히 낮아요. 10대 밑이에요. 8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 도표를 한번 쭉 볼게요. 한 3개년. 거의 일정해요. 큰 변화가 생각보다 없어요. 이게 특정하게 보호직이 뭐 적게 뽑을 때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교육직 행정직은 가장 많고요. 일반 행정직은 거의 평이하게 진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응시 기회를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일반 행정직을 제일 많이 준비하시니까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험 제도 보게 되면 4월에 국가직 9급을 보고요. 6월에 지방직 9급을 보고 10월에 7급 국가직 시험 보고 11월에 지방직 7급을 봅니다. 보게 되면 5급도 있어요. 5급도 있습니다. 이거 왜 넣어놨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쟁하는 대상 자체가 좀 달라져요. 이 보시게 되면은 과목을 좀 써놨거든요. 이 5급하고 7급하는 학생들은 과목이 약간 공유가 돼요. 피셋도 보고 경제가 또 필수가 들어가고. 대신에 9급이나 지방지 7급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특히나 지방자치론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론은 행정학 내용 중에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과목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을 몇 번 볼 수 있냐? 한 번, 두 번, 세 번을 볼 수 있는 진열은 일반 행정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또 볼게요. 보게 되면 7급은 이 총론 파트에다 강론이 붙고요. 행정법에 그 지방자치론이 붙고 헌법이 추가로 학습을 해야 돼요. 시험 날짜목에도 4월, 6월, 11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험 9급을 준비하지만 9급 끝나고 나서 바로 7급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의 꽃은 뭐냐? 7급이에요. 7급. 7급을 하셔야지 월급도 올라가고요. 나중에 정년 퇴임할 때도 급수가 달라집니다. 근데 서비스로 또 하나가 또 붙어요. 서비스라고 하긴 뭐하지만 7월에 군무원 시험도 있어요.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여기는 영어 한국사 시험이 대체가 되고 똑같은 국어 보고요. 행정법 총론 보고요. 행정을 봐요. 그러니까 1년의 시험은 대체적으로 총 4번 볼 수가 있는 진열입니다. 일반 행정은. 그래서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진열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좀 도전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응시기회가 많은 진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모집 인원 100명 이상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합격선 90점 이하 무조건 해야 되고요. 낮은 경쟁률 좋죠. 시험기회 많은 거. 이 4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 진열을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모집 인원이 많은 진열들, 합격선이 좀 낮은 진열들, 경쟁률이 좀 낮은 진열들, 응시기회가 많은 진열입니다. 이 정도면 눈치채겠죠? 일반 행정 할수록 유리합니다. 자, 초시생 대 재시생 맞춤 학습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거의 대다수가 초시생이 텐데 일부 재시생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자, 아마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고 시간표를 어떻게 짜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시간표를 짜고 규칙적으로 루틴이 얼마큼 잡혀있나 그거를 먼저 해놔야 돼요. 그거를 해놓고 나서 이론을 빨리 1회독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2달. 2달 안에 5과목을 1회독을 빨리 끝내야 돼요. 물론 이론을 2달 동안 끝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기본 이론이나 심화 이론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심화 이론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 기본 이론부터 빠르게 1회독 한 다음에 그 다음 심화해서 2회독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론 공부했으면 기출문제도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우리 공무원 시험은 문제은행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이 반복해서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영어는 출제기도 좀 많이 바뀌어서 그 바뀐 방향에 맞는 기출문제 풀어야 되고요. 나머지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멘탈 관리 중요합니다. 우리 처음 하신 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내가 기존에 우리 공부했던 친구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을 이겨야 되는 압박감도 있을 거고요.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공부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이 점수를 많이 끌어올리는 시기는 딱 지금 이 시기예요. 1월, 3월, 6월, 1, 2, 3월. 이 시기에 점수가 확 올라가요. 그 전까지는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 단계 동안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동기를 확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휴식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장기 레이스예요. 1년 동안 가는 시험이고 1년 동안 가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휴식과 우리 복습하기 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플래너. 결국 같이 다 모든 비슷한 내용이에요. 학습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플래너 작성하고 관리를 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시생들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어떤 게 실현이 가능한 계획. 처음 하시게 되면은 욕심을 갖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 안 하고 의욕을 확 잃어버려요. 그리고 포기하죠.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 제가 상담했던 대다수의 학생들은 거의 이런 포맷을 갖고 다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잘 귀에 담으시고 절대로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냐? 주 단위로 계획을 딱딱 끊어서 세워야 됩니다. 딱 6일만 계획을 세우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비워도 됩니다. 자, 표준 시간표를 공개할게요. 우리 오전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오후에는 행정법, 행정학 같은 전문 과목들, 저녁에는 복습을 하는 시간을 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대 한 과목 또는 2과목을 만드는 시간표를 만들어 주세요. 반드시 오늘 했던 것들은 오늘 복습을 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인 이상 어떻게 계획을 100% 실천하겠어요? 못 지키는 계획도 있겠죠. 그래서 일요일 비우는 거예요. 일요일에 비우는 시간에 반드시 오늘 했던 것들, 이번 주에 했던 것들 복습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메꾸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스노우볼이 돼서 계속 굴러가서 점점 양이 많아서 복습 못한다? 그거를 막아주는 방법은 주 단위로 반드시 계획을 끊어서 이번 주에 끝내자는 겁니다. 자, 재시생들 보죠. 기존에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재시생들은 이미 충분히 공부했고 공부량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커리큘럼 많이 탔을 거예요. 교재는 공부했던 자료들 한번 점검해 보고요.
내가 학습 시간은 어떤 과목에 특정 과목에 몰아서 해서 나머지 과목의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주의해서 재조정해야 되고요. 복습을 반드시 생활하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커리큘럼을 잘못해서 마지막에 마무리 못해서 복습도 못하고 그냥 계속 강의만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재시생 분들은 반드시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반드시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그리고 약점 과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수 과목 보기 때문에 특정 과목에 대해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을 반드시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모의고사 통해서 최신 형태 문제들을 풀어서 내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문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멘탈 관리. 재시생들의 강점 있죠? 이미 커리큘럼 한번 탔다는 거, 내가 이론 듣고 나서 기출 듣고 나서 문제 풀이하고 나서 모의고사까지 이런 것들 1년의 과정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느 내가 특정 시기에 몸이 안 좋다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내가 특정 시기에 공부량이 꽤 많아서 계획이 잘 실현이 안 됐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강점이거든요. 이런 강점들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바꿔서 실패했던 것들을 자산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주간 했죠? 월간 계획도 수립하면 좋아요. 큰 틀에서.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이 뭐냐, 이번 달에 어느 챕터까지 끝낼 거야,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면 좋고요. 이 주별로 하고 월간 했던 것들을 내용을 정리해봐서 내가 이번 주에는 80% 정도 했구나, 그 주에는 뭐 90% 했구나, 그 성과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은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할지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아무것도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번 주에 내가 공부를 한번 쭉 해보고 그것들을 체크리스트 같이 혹은 일기 같이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특정 과목에 장점이 있다. 그 특정 과목은 시간 좀 줄이더라도 내가 못하는 과목에 시간 배분을 좀 더 투자해서 복습 시간을 늘리던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 점검 목표를 반드시 설정해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계속 결과를 점검하고요. 시험에 1때까지 계속 커리큘럼 점검해보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오늘 설명 잘 듣고 1년 동안 준비 잘 하셔서 내년엔 노란진에서 안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연 여기까지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